재밌게 보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만석이네요. 네, 지불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40분이 주어졌거든요. 제가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 분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진 쇼 문명의 끝의 영화 버전의 감독을 맡은 박경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상훈이라고 하고요. 그 문명의 끝 백현진 쇼에서의 한 토막극에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신 영화 문상훈 씨 나온 토막극에서 같이 나오고 같이 토막극은 스크립트 같이 쓰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이 영화에서 근데 말이 프로듀서지 역할은 거의 없고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혹시 두 번째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작년 12월에 상영을 첫 공개를 했었고요. 이제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틀고 그리고 얼마 뒤에 열리는 전주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2023년에 세종문화관에서 9월 초 1, 2, 3, 한 3일간 열렸던 백현진 쇼 공개방송이라는 이제 공연을 중심에 두고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그 공연도 보신 분 계시죠? 네, 역시. 그때 박경근 감독님께서 이제 그 무대를 찍으셨는데 기록 영상을 만드셨는데 사실 그 영상과 사실 영화로 다시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고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부터 여쭤보면 어떻게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백현진 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칭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백현진 씨와 어떤 의견을 나누시고 이걸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현진 씨와는 2017년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올해의 작가 그 전시에서 만나게 돼서 살짝 친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 공연을 하신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걸 찍어달라. 근데 예산은 거의 없다. 그래서 했죠. 네, 그냥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기록으로만 남길 생각이었는데 이제 촬영한 거를 다시 와서 편집을 해보니 그냥 기록으로만 보관용으로 하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러티브적이나 어떤 그 외 공연에 있었던 외 요소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추가로 촬영을 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어떤 거에 부족함을 느껴서 혹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 스테이지에서 안 벌어진 상황들 그건 이제 다 새로 촬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순서가 사실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공연 부분이 먼저 찍혔고 그 공연을 준비한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형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서 봤을 때랑 스크린에서 봤을 때 그 격차를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어쨌든 저는 이 공연 자체가 백현진 씨의 어떤 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현진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머릿속을 그릴 때 좀 맥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뇌 속에 김선영 씨도 있고 김고은 씨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백현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백현진의 어떤 존 말코비치 되기 같은. 뭐, 예, 약간 그래서 김선영 씨도 백현진의 김선영 씨가 있고 문상훈 씨한테도 있고 김고은 씨에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제 나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두 분께도 질문을 좀 드리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어떤 서로에게 어떤 매력을 느껴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작업을 또 같이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으실 어떤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일단 네, 저는 문상훈 씨 먼저 듣고 싶어요. 네. 백현진 씨를 제가 제 기준에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군대 물을 좀 빼고 사회 물을 들이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구나를 이제 막 알아갈 때 저한테 있어서 되게 약간 좀 상징적인 뮤지션이 이제 백현진 씨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연하시는 것도 제가 뭐 보러 가기도 하고,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이제 연이 닿은 거는 마팔이었던 것 같아요. 백현진 씨하고 제가 DM을 보냈죠. 첫 번째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연기하시는 것들도 그렇고 또 노래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또 저의 이제 개인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백현진 씨 성대모사거든요. 이게 몇 개 없는 개인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팬이었는데 현진 씨가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또 이렇게 연이 닿아서 이렇게 하다가 네, 백현진 쇼라는 토막극이라는 거를 하는데 정해진 건 없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야기의 큰 줄기들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 열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러게도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현진 씨가 하는 쇼면은 재밌겠다. 그리고 처음에 줬던 그 한 줄 시놉시스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의 토크쇼다 하니까 제가 또 안 하기가 어려운 소재였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금 말씀 들으신 것, 그 상훈 씨 얘기 들으신 것처럼 제가 상훈 씨 얘기할 때 제가 거들었던 것처럼 DM을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 되게 특별한 코미디언 같다, 그런 생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재밌다 하다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가 특별하게 느껴지셨어요? 빠도너스 한번 보세요. 그 두 분은 어쨌든 이제 그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백현진 씨 같은 경우는 그 공연을 본인이 연출을 하셨다고 해도 영화를 보시기 전까지는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매체도 다르고. 두 분이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사실 현진 씨께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이게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이 흐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이해하기에는 조금 좀 약간 뭐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현준 씨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느낌이 내가 의도한 거다. 그거를 내가 딱 상훈 씨가 느끼는 정도가 내가 의도한 느낌이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공연을 그렇게 하고 영화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박경훈 감독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재배치? 그 장면들의 재구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때처럼 이렇게 무대에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제 기준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저는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주로 노리는 것들이 웃음이다 보니까 사실 웃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웃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10이더라도 한 5, 6 정도의 선에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먼저 시키게끔 해놓고 이제 웃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백현준 쇼 영화를 봤던 경험도 그렇고 제가 직접 공연에 참여했던 경험도 그렇고 조금 좀 신선한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해도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제가 그전에는 좀 강박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열어놓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고 거기서의 재미도 느끼는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고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또 이게 너무 재미가 없나 하는 또 불안한 마음도 계속 생기고 아무튼 뭐 모쪼록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박형근 감독 그 전의 작품들 몇 편들을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래서 함께 뭐 그 경근 씨가 박경근 감독이 비디오로 기록을 하고 제가 퍼포머로 참여해서 진짜 뭐 그 어떤 특별한 마감 없는 그런 슬렁슬렁하는 프로젝트로 촬영들을 이제 제가 그 배우로서 경근 씨의 동영상이 기록이 좀 됐었어요. 저 그 백현진 쇼 그 공개 방송 하기 전에도 그래서 혼자서 그냥 뭐 찍어 놓은 거 같이 뭐 놀자고 찍어 놓은 거 그런 것들도 이 영화에 좀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제가 영화 보고 나서는 그냥 이거는 그 백현진 쇼 그 공개 방송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게 만약에 도미라면 도미찌개를 그냥 근데 그냥 생도미랑 도미찌개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도미로는 찌개를 잘 만들지 않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근데 박경근 감독이 굳이 도미로 그 비싼 도미로 찌개를 그 매운탕을 끓인다라고 한 거라 그냥 끓여진 이 매운탕은 오롯이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구나. 저는 그냥 도미니까 뭐 내가 튀김이 될지 뭐 조림이 될지 구워지게 될지 몰랐던 건데 와 이렇게 매운탕을 끓인다고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경근 씨 작품이지만 내가 두고두고 잘 써먹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이 만드신 지난 다큐멘터리들하고도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는 어찌됐건 감독의 맥락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연을 보고 느끼는 거랑 감독이 만들어 놓은 맥락을 보는 것과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뭐 백현진의 뇌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공연 장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신 게 명확히 있는데 어떤 뭐 직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장면을 카메라를 찍을 때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드러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봤는데 화면에서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면들이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화면에 내가 안 보이던 게 뭔가 더 드러났을 때 그게 이제 인컷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공연을 봤을 때 정말 내가 뭐 어떤 걸 느꼈지만 그게 화면에서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아웃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큰 맥락에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까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한 불안감. 저희는 불안감이 없던 이유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독립영화가 저는 그래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전 세대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했었죠. 예산이 없어서 편했다라는 말. 맞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 처음에 섭외하실 때 그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고. 나도 맞죠? 그림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못 무슨 받았어요. 그림인지 여쭤보려고 못 했는데 받으셨어요? 한 분 한 분씩 지금 되게 느리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7월 달에 개인전이 있어서 7월 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드려요. 거의 착시. 저는 약간 코인처럼 생각했거든요. 사기, 그거를 사기. 지금 이제 백현진 작가님 거를 좀 사놓으면은 내가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럼 아무도 못 받은 거죠? 혹시 김고은 씨한테만 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고은 씨가 배우들한테만 드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아까 그 선택 영상 중에 이제 공연 중에 선택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선택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나오는 토크쇼는 어떤 맥락에서 선택을 하셨나요? 일단 그 이야기를 사실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서 보여졌을 거예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백현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떤 구조가 되고 그 처음에 도입부에 그게 어떤 정보 전달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이나 뭐 후반에 한 번 더 찍어준 어떤 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조가 된 거죠. 그 두 분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토크쇼 장면 보면서 저는 사실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어디까지가 즉흥적인 건가. 근데 저런 얘기를 즉흥적으로 하는데 저게 저렇게 매끄럽게 흘러간다면 저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대본이 아예 없는 거였나요? 방향도 안 정해져 있었나요? 나머지 배우들은 그 대본이 다 네, 있었고 근데 뭐 토시 하나 틀리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 대본을 좀 자유롭게 그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여튼 그 대본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고, 상훈 씨랑은 전체 쇼에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훈 씨랑 한 거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방향을 잡고 상훈 씨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롤만 드리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토크쇼를 끌고 가자를만 드린 상태에서 각자 이야기할 거 각자 쓰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보통 잘 안 쓰는 사람이고 상훈 씨는 되게 꼼꼼하게 많이 써서 하신 거고. 그럼 그 다른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대출 얘기로 나아가잖아요. 이 흐름도 그러면 흐름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 초기 단계에서 현진 씨께서 교수님이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들을 한 몇 개를 보내주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그 교수님이 설명해준 내용이나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한 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조지 클루니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진 씨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또 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땀 삐질삐질 나거나 이런 순간은 없으세요? 땀은 제가 안 난 날이 별로 없는 종류의 사람이라서 저는 어떻게 된 게 1년 365일이 더운 사람이라서 땀도 좀 나고 근데 그때 이제 땀이 나는 것까지도 살려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을 3회차를 했었는데 네, 리허설도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네, 공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감독님도 섞어서 쓰셨다고. 맞아요. 이게 3일 분량을 섞어서. 네,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분 제일 잠시. 네. 제일 재미있는 질문을 하신 한 분께는 감독님이 직접 제작을 하신 포스터를 드릴 건데 굉장히 예뻐요. 직접 실크 스크린으로 자기가 이거. 근데 제일 재미있는 질문은 뽑아주세요. 네. 저도 오늘 실물을 처음 봤는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게 실크 스크린인데 종이를 재밌게 구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프린트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1번입니다. 옵션하겠습니다. 이거 12,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보다가 너무 좋아서 코피가 났는데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돌멩이 맞은 것처럼 코피가 났습니다. 일단은 현진님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 요번에 많은 공연도 하시고 전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영화도 출연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작자와 출연 둘 다 하게 되셨는데 그거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상훈님한테는 저는 이 영화의 그러니까 좀 방향성 같은 게 아까는 뇌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문명의 끝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말소되어가는 문명을 점점 그거와 사투하는 인간들 같이 전 느껴졌는데 혹시 상우님은 그 3일째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경근 감독님은 그 캠프라는 뮤직비디오도 찍으셨고 그리고 많은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경근 감독님은 이번 영화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걸 다가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물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일단 인물에 대한 묘사 또는 표현 이런 게 저한테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이분들을 섭외하고 이럴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배우들이 자기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뭐랄까 진짜 그냥 기록만으로 남기기 되게 아까운 그런 재료, 비싼 도미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어떤 인물의 표현, 인물의 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토막극 중에 가장 대사량이 많은 백현진 쇼 공개방송 문명의 끝에서 비교적 가장 설명적인 그런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공연 준비하는 동안에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현진 씨의 의도나 이런 거를 제가 받는 느낌의 정도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중간중간에 약간 카메오처럼 등장했던 이제 문명의 시작이라던가 그리고 문명의 끝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이제 뭐 그 과정을 상징하는 비교적 가장 설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토크쇼의 파트에서도 제가 이해한 수준까지는 최대한 설명적으로 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토크쇼 하는 동안에는. 일 많이 한다고요? 일 많이 해서 노르웨이에서 전시 준비하다가 번아웃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하나만 추가될까요? 이제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그 인물을 표현할 때 제가 배운 거가 백현진님도 그렇고 배우 여기 출연하신 모든 배우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되게 자기의 어떤 약점일까 자기의 어떤 그냥 벌거벗은 상태를 정말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존중감 같은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 리허설을 당일에 하다가 백현진님께서 이제 약간의 날선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이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세 분의 그 작업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평탄하게 막 자기의 것을 하면 다 이루어지실 것만 같은 분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이 작업 중간에 생겼을 때 어떻게 자기만의 것을 끝까지 관철하면서 결과물을 그렇게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저는 이제 한 언제부턴가 72년생인데요. 제 나이로 한 40 좀 넘고 나서부터는 운 좋게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건데 일을 좀 슥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일도 오래 했고 미술가로 음악가로 한 30년 일했고 배우로 한 25년 일했으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이만큼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도 많이 따라주고 일을 내가 슥슥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좀 일을 하다가 예민해지면 음악가 미술가로는 보통은 저는 혼자 일하니까 혼자 예민해지는 거야. 뭐 재밌어요. 그 긴장감도. 근데 다른 분들과 이제 아까 그 공연 리허설하는 그런 씬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이랑 일할 때는 최대한 계속 사과하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되게 비굴하게 일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현진 씨가 그 공연하시는 동안 리허설 하시는 동안 제가 아는 분들을 뵌 건 아니지만은 그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따뜻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민한 분들 중에 제일 따뜻한 분.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한 거. 아니요. 예민한데 따뜻해. 계속 예민. 근데 그거는 꼭 진짜 지켜주면 좋겠어요. 너무 미안해요. 네, 그리고 꼭 줄게. 약간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다고. 네. 그리고 거의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무대 감독님께도 이걸 좀 잘 챙겨주세요. 고마워요. 항상 그 표현을 잊지 않으신 그 느낌 받아서 아무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성격이 좀 눈치도 많이 보고 뭐 좀 제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배고파도 되는 거 맞지? 지금 배고프지? 이런 좀 주변에 많이 물어볼 정도로 제가 좀 그러는 편이라서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이제 뭐 지금 더운 거 맞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저는 제가 더워하면은 이게 요즘 지금 더운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라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도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으로는 막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제가 어떻게 이거를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소심하니까 최대한 덜 소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같이 이제 일하는 친구들하고 좀 제가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상훈 씨와 반대로 진짜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스타일이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자기 것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성향을 알면은 그거랑 반대로 하는 게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눈치가 안 보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기 뒤, 예, 의자 쓰신.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배우분들이 나와서 연기를 펼치시지만 그 백현진 씨의 뭔가 감정이나 그 비하인드가 가장 많이 녹아난 게 장기하 씨의 무대가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김고은님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연기로만 그 영화를 채우고, 또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비하인드와 어떤 백현진 씨의 말과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이 극 중에서 가장 그 장기하 씨가 나오는 파트를 이 백현진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가장 많이 좀 드러낸, 이 무대 밖의 이야기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장치로 왜 이렇게 장기하의 무대를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상훈님께, 이게 싱크넥스트 2023년 공연이었는데 올해 상훈님이 25년 공연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공연을 뭔가 하게 된 데나 아니면 그 공연을 준비하게 된 데 있어서 이 백현진 쇼에서의 연기를 했던 경험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실제에서 카메라에 들어왔을 때 사라지는 것이 있고 또는 카메라에서 드러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토막극들이 이제 여러 토막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들을 이제 쫙 나열을 해 보니까 사실 장기하 씨의 그 장면은 독백이거든요. 그 독백이라서 액션이나 뭐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거가 거의 카메라에서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실제 보셨으면은 장기하 씨의 어떤 미세한 그런 어떤 연기와 뭐 그런 리듬감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 닿겠지만 그게 안타깝게도 카메라에서는 표현이 잘 안 돼서, 근데 또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하는 어떤 것의 맥락, 그다음에 이 무대 위의 세계관 바깥의 어떤 정보를 좀 주면은 이 무대 안에서 살짝 밋밋한 게 좀 그 MSG 맛이 쫙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싱크 넥스트 공연을 준비하게 됐는데, 당연히 23년도 그 여름에 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도 굉장히 맞는,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박경훈 감독님이 연출하신 이 영화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무대에서 했던 그 공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보신 영화의 개념이었다면, 저희는 보통 영상 매체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공연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묘하게 좀 재밌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구체적인 것도 정해지지도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온에어나 오프에어라는 거를 키워드로 지금 공연을 좀 이렇게 이리저리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재구성, 감독님만의 시선으로 그 재구성을 한 것이 영화였다면, 저희가 이제 편집본으로만 보여줬던 그 영상을 온에어랑 오프에어라는 개념으로
무대에서 준비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연히 그 23년도에 했던 백현진 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너무 앞에만. 저기 시간이 얼마 없어. 2분 정도는 해도 되겠죠? 될까요? 네네. 거기 손 드신 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분 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의 내용도 좋지만 일상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작가님도 배우님도 감독님도 이제 세 분 모두 많은 아이디어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백현진 쇼도 포함해서 한 줄의 커리어가 더 생겼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나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가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는 어디서 얻는지나 좀 그냥 일상에서 삶을 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행복을 갈구하는지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세 분 다 궁금하신 거죠? 아닌가? 네 맞는데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시면은 그냥 생각나시는 분들만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해주세요. 짧게. 짧게 해볼게요. 일단은 그 영감이라고 말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감은 그냥 시쳇말이 아니고 도처에 그냥 있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오지 뭐 그런 문제는 그거는 별로 큰 골칫거리가 아닌데 체력이 진짜 제일 골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체력전이다라는 생각을 한지는 이제 요 몇 년 되는데 올해 또 특히 더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한데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건강이 있어야지 정신이 나온다는 건 제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데 잘 못 하여튼 그 생각만큼 몸을 못 움직이네요. 이번 작업은 동기부여가 백현진이었고요. 그다음 시작할 땐 동기부여가 백현진이었는데 끝날 때는 이제 마감이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아까 그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럼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영화여가지고 되게 잘 보았고 저는 되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뭔가 좀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색이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파란색을 사용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파란색을 입고 와서 뭔가 연극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어서 되게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파란색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 배우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알고서 오늘 파란색 입고 왔어요. 근데 모든 색을 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유일하게 보던 만화가 스머프였어요. 그 스머프가 팔에서 저한테 어떤 무의식 중에 그런 파란색들이 남아 있어서. 네. 맞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운 세 분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와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가능한 한 잘 안 되시겠지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늘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든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보시더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돈이 없냐 요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웃었는데 일단 저는 개봉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개봉이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로 개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좋은 소문 내주시고 또 전주에서도 전주영화제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또 공연도 하신대요. 네,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뽑아야죠.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이제 영화 공부하신다는 고민님께 제가 감사드립니다.